태백산맥, 그 거대하고 험준한 산줄기 깊은 곳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다람쥐 고리라 불렀습니다. 산이 너무 높아 하늘의 절반만 보이고 계곡이 너무 깊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짐작으로만 알 수 있는 곳. 그곳에는 정확히 157명의 영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닮아 과묵했고 겨울을 닮아 강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산에 대한 원시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157명의 사람 외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158번째 주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이름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멸과 조롱을 담아 부르는 이름. 개똥이.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천하고 더러운 개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개똥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버려졌습니다. 어미개가 누구인지, 형제가 몇이나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세상은 차가운 바람이었고 배고픔이었으며 날아오는 돌멩이였습니다. 모습을 묘사하자면 털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비에 젖고 흙먼지에 뒹굴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비쩍 마른 몸은 젖은 털 아래로 갈비뼈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항상 젖어 있는 코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킁킁거렸고 두 눈은 두려움과 경계심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개똥이는 살아있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야, 개똥이다. 잡아라. 저리가 이 더러운 개야.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돌을 던졌습니다. 어떤 돌은 개똥이의 마른 등을 퍽 하고 때렸습니다. 개똥이는 깨갱하는 비명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더 빨리, 더 구석진 곳으로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에이, 퇴! 재수없게 아침부터. 장터에서 생선을 다듬던 아주머니는 개똥이가 혹시나 떨어질까 싶어 근처를 맴돌면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습니다. 저리 안 가? 이놈의 개새끼가 막걸리 한 사발에 기분이 좋아진 아저씨는 비틀거리다 개똥이와 눈이 마주치면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개똥이는 그 발길질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맞아도 되는 존재, 미워해도 되는 존재, 그것이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미움을 받는 걸까?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나는 그저 배가 고플 뿐인데 그의 유일한 소원은 그저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등을 돌멩이가 아닌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가 개똥아가 아닌 다정한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오면 개똥이는 마을에서 가장 구석진 곳, 무너진 외양간 한쪽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얇은 집더미가 그의 유일한 잠자리였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부서진 지붕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개똥이는 잠이 들 때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아궁이 옆에서 배부르게 먹고 누군가의 무릎을 베고 잠드는 꿈. 그러나 아침이 오면 현실의 추위는 어김없이 그를 깨웠습니다. 배고픔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개똥이의 세상이었습니다. 157명의 사람, 157개의 차가운 등, 그리고 157가지의 미움. 그 속에서 개똥이는 홀로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생명이 곧 157명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줄은. 하지만 세상 모든 곳에 빛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도 아주 작은 촛불 하나쯤은 타오르기 마련입니다. 다람쥐 고래도 그런 촛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맨 위쪽, 산빛 아래 위태롭게 자리한 작은 흙집.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 지병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할머니 역시 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와도 필요한 것만 사고는 금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할머니는 밭에서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산의 나무들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쯧쯧, 남편 죽고 나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 그러게 말이야. 눈빛이 좀 그래. 하지만 아이들이 몰랐던 것, 어른들도 관심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개똥이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개똥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할머니는 가끔 먹다 남은 밥이나 생선 뼈다귀를 작은 그릇에 담아 집 뒤뜰에 큰 감나무 아래 몰래 놓아두곤 했습니다. 에휴, 이놈의 팔자야. 너나 내나 찬밥 신세구나. 먹고 살아라. 살아있는 건 다 죄다. 개똥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냄새를.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그저 나눔의 냄새였습니다. 개똥이는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음식을 먹어도 될까? 저것을 먹으면. 또 누가 돌을 던지지 않을까? 하지만 배고픔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개똥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다가가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그것은 개똥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준 음식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얻은 것이 아닌 그날 밤 개똥이는 할머니의 흙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덜 추웠습니다. 이 은밀한 관계는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개똥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개똥이도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작은 행복마저 깨어질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낮에는 여전히 마을을 떠돌며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밤이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의 그 작은 그릇, 그것이 개똥이를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개똥이는 할머니의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집의 담벼락, 그 집의 굴뚝 연기,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자신이 속한 곳이라고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초여름비였습니다. 개똥이는 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비가 와서 보이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무관심은 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개똥이는 비틀거리며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춥고 배가 고파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집 처마 밑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서 웅크리고 앉아 비를 맞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하고 낡은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개똥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개똥이는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한두 번 흔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꼬리를 흔들어 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헛간에서 낡은 지프로 짠 가마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개똥이가 앉아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비가 들이치지 않는 처마 밑에 가마니를 깔아주었습니다. 거기 있어 젖은 몸으로. 즉 개똥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저곳으로 가도 될까?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개똥이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가마니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딱딱한 흙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개똥이는 처음으로 비를 맞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감나무 아래의 밥그릇, 처마 밑에 가마니 한 장, 그것이 개똥이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용기인지 본능인지 개똥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이상했습니다. 장마는 6월 초에 시작되었지만 7월이 다가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다람쥐골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한 흙탕물로 변해 무서운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긴 하네. 올해 농사는 글렀어. 빨래가 안 말라서 죽겠네. 꿉꿉해서. 그들의 걱정은 젖은 빨래와 썩어가는 감자 뿌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 머리 위에 마을 전체를 굽어보며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산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산이 지금 얼마나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지, 얼마나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지. 하지만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개똥이었습니다. 비가 시작된 지 약 2주가 지났을 무렵 개똥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을 배회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조차 포기한 듯 했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한 할머니의 집 근처 산비탈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산과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아니 어쩌면 산이 내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으려는 듯이
밤이 되면 개똥이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온 마을이 잠든 시간, 개똥이는 이유 없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경계의 짖음도 아니었고 배고픔의 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땅 속에서 울려 나오는 공포에 찬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아, 시끄러워. 저놈의 개새끼가 잠도 못 자게 누가 좀 안 잡아가나, 저 흉물스러운 거. 사람들은 잠을 설쳤다며 욕을 했지만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똥아, 왜 그러니? 뭐가 무서워서? 할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날 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눅눅한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개똥이의 이상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의 집 뒤뜰, 감나무 옆. 마치 무언가를 묻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숨을 고들 찾는 것처럼 그의 발톱은 흙탕물에 젖어달아 없어질 정도로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이 기이한 행동을 마을 이장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완고하고 개똥이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놈의 개가 어디 와서 흙을 파헤쳐? 이게 미쳤나? 이장은 곁에 있던 삽을 들어 개똥이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런 건 몽둥이가 약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장님, 안 돼요. 한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뛰쳐나왔습니다. 그 개 내쫓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는 참아. 내가 밥 준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저 더러운 짐승 편드는 겁니까? 저게 할머니 집 마당을 다 망쳐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쟤도 갈 곳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제발. 이장은 혀를 차며 삽을 거두었습니다. 쯧. 할머니도 노망이 들었나 저런 흉물이랑 쯧쯧. 이장은 젖은 옷을 털며 가버렸습니다. 개똥이는 흙 구덩이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감싸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폭력을 누군가가 막아준 것은 개똥이는 구덩이에서 나와 할머니의 젖은 치맛자락에 코를 아주 살짝 비볐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듯이 할머니는 그런 개똥이의 머리를 아주 잠깐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돌멩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우르르 하는 낮은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방금 이게 무슨 소리? 이장은 그것이 그저 천둥 소리가 길게 이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비명이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20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단 한 줄기의 빛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는 내린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늘이 가진 모든 물을 이 작은 다람쥐골에 쏟아붓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늑대가 마을을 에워싸고 우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낡은 나무문들이 덜컹덜컹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바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지끈 찢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개울물은 이미 제방을 넘어 마을 어귀의 밭을 흙탕물로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 가장 안쪽 방에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집이 날아갈 것 같아. 괜찮아. 아버지가 문단속 잘하셨어. 괜찮아.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은 엄마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공허하게 떨렸습니다. 이장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문에 신문지를 덧대어 붙이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빗줄기가 창문을 탁탁탁탁 때리는 소리뿐. 이러다 정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 그의 걱정은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검은 침묵의 산. 그 시각 한 할머니는 아궁이의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흙집이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듯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강한 본능만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장작을 말리며 알 수 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똥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깔아준 그 낡은 가마니 위 처마 밑은 이미 비바람이 들이쳐 웅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흠뻑 젖은 채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들었습니다.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그것은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우우우 마치 거대한 거인이 땅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내는 소리, 그리고 사사사삭 수천 수만 마리의 뱀이 젖은 흙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쩍쩍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흙과 분리되며 찢어지는 소리. 개똥이는 알았습니다. 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산이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엄청난 분노를 쏟아낼 것이라는 것을 그의 본능은 외쳤습니다. 도망쳐 살고 싶으면 당장 이곳을 떠나 더 높은 곳으로. 개똥이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흙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창호지 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밥을 주던, 자신을 때리지 않던,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유일한 사람. 본능은 도망치라고 했지만 그의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켜야 해. 개똥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려움 가득했던 눈이 순간 아주 단단하고 결연한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서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의 낡은 나무 문을 향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에 그 불안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세요, 위험해, 제발 문 열어 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다람쥐골 157명의 운명을 뒤바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개똥이의 절박한 짖음은 미친 듯한 비바람 소리를 뚫고 방 안에 한 할머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이고, 저 개똥이?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소리, 평소에 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늑대에게 쫓기는 듯한, 아니 늑대를 쫓아내려는 듯한 필사적인 소리. 무슨 일이지? 개똥이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 문이 열릴 때까지 그는 짖는 동시에 앞발로 낡은 나무 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톱 사이로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아이고 저러다 문 부서지겠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불을 들고 덜컹거리는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개똥아, 왜? 그래? 할머니가 빗장을 풀기도 전에 개똥이는 아예 몸으로 문을 쿵쿵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우우우 쿵. 아주 낮고 무겁고 불길한 소리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개똥이의 짖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이 몸을 뒤트는 소리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훅 하고 꺼졌습니다. 집 전체가 좌우로 끼기기 하고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지진? 개똥이는 짖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감각이 하나의 지점을 향했습니다. 산, 그의 내, 다리가 땅에 미세한 떨림을 읽었습니다. 그의 코가 비냄새 사이에 섞인 역한 흙냄새와 나무 뿌리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귀가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저주파의 굉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의 포효였습니다. 산의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개똥이는 알았습니다. 지금이라고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그는 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몸을 날렸습니다. 쾅! 낡은 나무 빗장이 개똥이의 필사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우지끈 부러졌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비바람과 함께 개똥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개똥이는 후각과 청각에 의지해 공포에 질려 벽을 붙잡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개똥아, 개똥아. 개똥이는 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젖은 잠옷 끝자락을 이빨로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밖으로 할머니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개똥아, 할머니는 저항했습니다. 이 미친! 비바람 속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르렁거리며 제발 같이 가자고 말하듯이 할머니를 끌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보았습니다. 개똥이의 눈을 어둠 속에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필사적임으로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을, 저 눈은 미친 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 눈은 살아야 한다는, 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미친 비바람이, 이 흔들리는 땅이, 집안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개똥아, 같이 가자.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등불도 집신도 챙기지 못하고 개똥이에게 이끌려 지옥 같은 빗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온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집 바로 뒤편 개똥이가 미친 듯이 땅을 팠던 그 감나무가 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더니 엄청난 흙더미와 함께 할머니의 흙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쾅! 아궁이의 불씨가 흙더미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서 있던 그 자리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눈 앞에서 자신의 집이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허허허. 개똥이는 주저앉은 할머니를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멀리 가야 해. 마을 사람들. 개똥이는 할머니를 끌고 마을로 향하는 내리막길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구한 작은 영웅은 이제 156명의 다른 생명들을 향해 자신의 운명을 던졌습니다. 진흙탕이 된 비탈기를 개똥이는 할머니를 이끌고 구르다시피 달려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개똥아, 천천히. 나 못 가겠다. 하지만 개똥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쿠르르릉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이장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직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의 집이 곧 거대한 흙더미에 묻힐 운명이라는 것을. 개똥이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대문을 향해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왕왕왕. 한 할머니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장님, 문 좀 열어보세요. 이장님, 일어나요. 다들 일어나. 할머니는 주먹으로 대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철컥 문이 열리고 이장이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 비에 흠뻑 젖은 한 할머니와 그 옆에서 미친 듯이 짖고 있는 개똥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저 개새끼가 이장이 개똥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던 그 순간, 이장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내 집이 방금 내 집이 흙에 묻혔다고요? 뭐라고요? 할머니,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헛것을. 이장은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망 든 노인네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미친 짓 하지 마시고 이장이 문을 쾅 닫으려던 그때 쿵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동이 마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장이 들고 있던 등불이 바닥으로 쿵 떨어져 픽 꺼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둠 속에서 개똥이의 두 눈만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개똥이는 이장에게 달려들 듯이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왕, 바보, 멍청이, 당장 모두를 깨워. 이장은 그 순간 낮에 개똥이가 할머니 집 뒤뜰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땅이 울리던 그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이장님, 제발 마을 사람들 깨워야 합니다. 이장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저 노인네 말이 사실이라면 157명 전체가 다 죽는다. 저 마을 회관 종을 쳐야 해. 이장은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을 회관 작은 공터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낡은 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장은 평생 그 종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빗속을 달려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개똥이와 할머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장은 종을 치는 굵은 동아줄을 손에 잡았습니다. 젖은 동아줄이 미끄러웠습니다. 제발 울려라. 둔탁하고 불길한 종소리가 미친 듯한 비바람 소리를 뚫고 다람쥐골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댕 무슨 일이 생겼다. 모두 일어나라. 무슨 일이 생겼다. 이것은 절망적인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장은 종을 치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 느려 터진 사람들, 종소리만 듣고 밖으로 나올까? 아니, 이불 속에서 욕만 하고 있을 거야. 개똥이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각을 떠났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직접 깨워야 해. 개똥이는 첫 번째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왕 일어나 이 바보야, 죽기 싫으면 일어나. 개똥이는 그 집 대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도 않고 다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던 아저씨의 집. 왕 일어나. 당신 가족 다 죽어. 개똥이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집, 157명의 모든 집 그 문 앞에서 자신의 목이 찢어지도록 지저댔습니다. 그의 목에서는 쇳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헉 왕. 그 작은 잿빛 개똥이가 마치 수백 마리의 개가 된 것처럼 온 마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절망적인 경고 그 자체가 되어 다람쥐골이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탱 불길한 종소리. 왕 미친 듯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우르르 쾅 계속해서 울리는 땅.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시끄러. 대체 뭔. 여보 종소리 안 들려요? 무서워. 사람들은 무거운 이불을 걷어치우고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아니라 물기둥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발 밑에서는 흙탕물이 이미 발목까지 차올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A집 앞에서 짖다가 B집 앞으로 달려가 문을 긁어댔습니다. 그 모습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저 미친 개까 엄마, 개똥이가 이상해.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종각 쪽에서 이장이 피를 토하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망쳐. 산이 무너진다. 다들 뒷산으로 도망쳐. 빨리 나와. 짐 챙기지 말고 몸만 빠져 나와. 산이 무너진다. 그 한 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던 어머니 같던 산 동시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재앙의 근원, 공포가 마을을 휩쌌습니다. 애들아 어서 나와. 어머니 업혀요. 소는 어떻게 지금 소가 문제야? 사람 목숨이 157명의 사람들이 잠옷 바람으로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고 노인들은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쪽이다. 마을 반대편 언덕으로 가야 해. 정신 차려. 서로 손 붙잡아. 이장은 목이 쉬도록 소리치며 사람들을 마을 반대편 작은 언덕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다람쥐골에서 유일하게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대피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당기며 필사적으로 언덕을 향해 달렸습니다. 흙탕물은 어느새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을 헤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개똥이는 그 혼돈 속에서 가장 바빴습니다. 그는 맨 뒤에 처진 사람들을 향해 짖었습니다. 빨리 가. 뒤처지지 마. 앞서 가는 사람들
사이로 뛰어다니며 이장과 같은 방향으로 그들을 몰았습니다. 마치 양치기 개가 양 떼를 몰듯이. 그 순간 더 이상 개똥이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작은 짐승은 157명의 생명을 책임진 인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작은 개의 움직임을 따랐습니다. 저 개가 가는 곳이 사는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그 아이, 철수라고 불리던 그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흙탕물에 넘어진 것입니다. 엄마, 철수야, 철수야. 엄마가 돌아서려 했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떠밀려 나갔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 뒤로 마을 어귀 쪽에서 첫 번째 흙더미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것은 개똥이 뿐이었습니다. 개똥이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인파를 거슬러 아이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옷 덜미를 이빨로 꽉 물었습니다. 일어나! 하지만 아이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흙더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개똥이는 아이를 무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의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아이와 흙더미 사이에 마치 내가 막아줄게, 너는 살아 라고 말하듯이 그 작은 몸으로 산사태를 막아 서려는 듯 개똥이는 밀려오는 흙더미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짖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이 괴물아! 그것이 사람들이 본 개똥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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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콰르르르르르르르. 마침내 산이 무너졌습니다. 다람쥐고를 안고 있던 그 거대한 산의 한쪽 면이 그대로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수천 톤의 흙과 바위 그리고 뿌리째 뽑힌 거대한 나무들이 뒤섞인 죽음의 벽이었습니다. 그 벽은 살아있는 괴물처럼 다람쥐 고를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한 할머니의 집 터가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이장의 기와집, 그 견고하던 지붕이 성냥개비처럼 부서졌습니다. 마을, 회관, 사람들이 웃고 떠들던 그 장소, 종각,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알렸던 그 종이 대행하는 마지막 비명과 함께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57명의 사람들은 반대편 언덕 중턱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자신들의 집이, 자신들의 추억이 단 몇 초 만에 지도 위에서 삭제되는 그 끔찍한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너무 크면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바들바들 떨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0분? 아니,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음이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고요함은 죽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람쥐 골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흙과 바위의 무덤만이 남았습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는 거대한 상처처럼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57명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남았습니다. 비에 젖고 흙탕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 괜찮습니까? 다친 사람 없어요? 아이들 확인해. 사람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철수 어딨어 내 아들. 아까 그 철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안 돼 철수야. 엄마는 미친 듯이 흙더미를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안 돼요. 지금 가면 죽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쪽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 근처에서 낑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으앵 하는 아이 울음소리. 저 소리 철수 엄마가 사람들을 뿌리치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막의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대한 나무 뿌리 틈 사이에 기적적으로 몸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 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잿빛 털뭉치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아이를 덮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몸으로 아이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흙더미와 나무, 파편들을 등으로 받아내면서 아이를 지켜낸 것입니다. 개똥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을 색 몰아쉬며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 왔어 라고 말하듯이 철수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철수야 내 새끼 흑흑. 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개똥이가 방패가 되어 준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장님, 한 할머니, 아이들, 어른들 모두 그들의 마음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안도감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개똥이라 부르며 경멸했던 그 존재가 지금 자신들의 아이를 구했습니다. 아니,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7명 모두를 구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비도 거짓말처럼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갔던 밤이 지나고 첫 빛이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다람쥐골이 참혹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검은 흙더미 아래에 묻혔습니다. 157명의 생존자들은 언덕 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깊은 침묵 많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은 밤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뺨을 철썩 소리 나게 때렸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 개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저 흙더미 속에 있었어. 그 말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개 어딨어? 개똥이 못 봤어? 개똥이 늘 그들 곁에 천덕꾸러기처럼 있던 존재. 하지만 지금 이 생존자들의 무리의 개똥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철수 구하고 나무 뿌리 밑에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흙.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찾아야 해.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아야 해.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젊은 남자 몇 명을 불렀습니다. 가자. 저 개가 우리를 구했다. 이제 우리가 저 개를 구할 차례다. 더 이상 저 놈을 개똥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장과 몇 명의 남자 그리고 한 할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언덕 아래 재앙의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진흙을 헤치며 철수가 발견되었던 그 나무 뿌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더 많은 흙이 덮여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아무래도 이미 늦은. 닥쳐. 찾아. 손으로 파서라도 찾아. 그들은 맨손으로 진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모두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할머니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잿빛 털 같은 게 사람들이 모두 그곳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멎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등 쪽은 나뭇가지에 심하게 찢겨져 피가 진흙과 엉겨 있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개똥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더럽다고 발길질했던 그 존재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개똥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영웅은 이미 떠난 듯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진흙 투성이 개똥이의 얼굴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 주었습니다. 개똥아, 아니 아가 고맙다,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네가 고생만 하다 가는구나. 흙 할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개똥이의 차가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똥이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콜록 진흙 섞인 물을 토해냈습니다. 살아있다. 이놈 살아있어. 그것은 다람쥐골 157명에게 그날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장은 개똥이를 자신의 옷 속에 품어 체온을 나누며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살았다. 우리 모두 살았고 이 영웅도 살았다. 사람들은 모두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재앙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다람쥐골 사람들은 새로운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158번째 주민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좋은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개똥이는 더 이상 개똥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용이 용 아이브랭,
용감하다는 뜻의 용, 룽, 자 혹은 용기, 용의, 용자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 없었습니다. 용인은 마을 전체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간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른들은 용이를 볼 때마다 머리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는 용이의 전담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다람쥐고리의 기적 이야기 가장 천대받던 존재가 모두를 구원한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작고 겸손한 존재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미안함과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